사람들은 재앙이 비현실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악몽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재앙이 항상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책방지기 북나리입니다. 올해는 모두가 갑작스럽게 맞게 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혹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다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고전 패스트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 도시를 집어삼킨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을 통해 죽음과 불행 앞에 패배하지 않으려는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그린 이 작품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알베르 까미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작가 까미의 소개 부분은 지난 이방인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패스트와의 치열한 투쟁에 앞장서는 의사 리우와 시민자원봉사대원 타르와 그랑, 랑베르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벤져스급의 위력도 없고 화려한 직책도 없고 질병을 이길 뾰족한 수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패스트와 맞서 싸우려는 굳은 신념과 용기를 갖고 있고 이 신념과 용기가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작가 까미는 전쟁과 나치즘 등 다양한 사회적 부조리를 겪은 후에 이 작품을 집필했는데 평범한 소시민들이 계속해서 사회 악과 부조리에 맞서 투쟁해 가기를 당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1940년대 프랑스의 해안 도시 오랑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영화와 해수욕과 와인을 좋아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해안 도시 오랑에서 어느 봄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쥐떼들이 곳곳에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아내를 근처 도시의 요양소로 떠나보낸 의사 리우도 진찰실과 아파트 복도와 거리에서 쥐떼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얼마 뒤 원인 불명의 고열과 멍울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며칠 새 비슷한 사망 건수가 몇 배로 늘고 리우를 비롯한 도시의 의사들은 이것이 유행병인 패스트의 증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도청 직원들은 이 비현실적인 재앙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라 믿고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열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의 병원은 열병 환자들로 가득 차 학교나 공공시설을 보조병원으로 개조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곧 지사는 리우를 비롯한 의사들의 요청대로 패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긴급 폐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편지가 전염의 매개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종 서신 교환도 금지되고 시외 전화도 회선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망이나 출산 같은 긴급한 일에만 허용되고 전보만이 도시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겨우 10마디 정도가 고작인 전보 문자 속에 힘겹게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생이별을 겪은 사람들의 심정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그날그날 하늘만 마주보며 고독하게 살아가기를 감수해야 했다. 매주 패스트로 인한 사망자는 수십 명씩 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녔고 카페에 가고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겁쟁이가 되지 않으려고 전과 같이 일상을 영위하려 했죠. 하지만 곧 생필품과 휘발유의 보급이 제한되고 절전이 실시되면서 도시의 차량 운행도 끊기고 식료품과 사치품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습니다. 시의 성직자인 파눌로 신부는 사람들에게 신에 대적한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신이 도시에 패스트를 내렸다고 설교하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패스트가 신이 내린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껴 이성을 잃고 도시를 탈출하려다 시의 순찰대와 대적하기도 합니다. 패스트 현장을 누비며 사람들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리우는 패스트를 신에 대한 형벌로 체념하고 용인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눈먼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신도 무력하게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는 사람보다는 있는 힘을 다해 패스트와 맞서 싸우는 사람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우는 눈앞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투쟁하고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타루라는 청년이 리우를 찾아와 시 당국이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자신이 의사의 왕진과 환자들의 이송을 돕는 자원보건대 조직을 결성하겠다고 말합니다. 리우가 이 일을 하다 패스트에 감염되면 살아날 확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지만 타루는 리우의 다음과 같은 말에 큰 감명을 받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올 것인지 나는 모릅니다. 당장에는 환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반성할 것이고 또 나도 반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긴급한 일은 그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들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그뿐이지요. 패스트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할지라도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타루는 어린 시절에 불쌍한 죄인에게 가차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 아버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이후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살인 행위에 맞서 싸우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패스트에 대항해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 파리에 있는 신문사에서 취재차 오랑시에 왔던 랑베르라는 신문기자는 파리에 두고 온 여인을 만나기 위해 도시를 탈출하려 시도하고 있었지만 패스트를 등지고 혼자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란 것을 깨닫고 탈출을 포기하고 자원보건대에 합류합니다. 또 자원보건대 활동을 위해서는 의약품이나 환자에 대한 통계 작업이 필요했는데 시의 하급관리인 그랑이 기꺼이 도맡아줍니다. 리우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자 그랑은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패스트가 생겼으니 막아야 한다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죠. 리우는 그의 드러나지 않는 성실함이야말로 패스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함으로써 패스트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꿈을 꾸던 사람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패스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뭉치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위기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자 패스트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랑과 우정을 나눌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패스트에 대한 집단 공포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몇 자리가 모자라 사람들의 시체는 화장터에서 일괄 소각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리우를 비롯한 의사들도 수면 부족과 과로에 시달리며 지쳐가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리우는 동료 의사가 개발한 혈청을 다 죽어가는 어린 환자에게 사용해 봅니다. 리우는 아이가 패스트에서 승리하기를 다음과 같이 간절히 바랍니다. 리우는 어린애의 맥을 짚어보곤 했는데 눈을 감으면 그 요란한 맥박이 자기 자신의 동요와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는 고통받는 어린애와 한몸이 된 것을 느꼈으며 아직 몸이 성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애를 지탱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아이는 다른 환자들보다 오래 버티긴 했지만 결국 극렬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다 죽고 말고 리우는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받은 처절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패배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리유와 사람들은 패배하고 또 패배하면서도 처음부터 다시를 중얼거리며 패스트와의 싸움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패스트는 갑자기 급격한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죽어가던 환자들이 리유와 의사들의 치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망자가 줄다가 드디어 다음해 1월 시는 패스트로 인한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닫혔던 도시의 문을 다시 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리유와 함께 패스트 전선을 누비던 타루가 패스트에 걸려 알아눕게 되고 리유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도시에 있던 아내가 일주일 전에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리유는 패스트가 끝나도 자신에게 다시는 평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다시 개방되고 열차가 들어오고 도시를 떠났던 사람들은 쏟아져 들어왔지만 리유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묵묵히 남은 환자들을 돌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패스트의 종식과 함께 금세 잊혀지고 말 사람들의 희생과 노고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패스트 과정에 대한 글을 쓸 것을 다짐하며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리유는 패스트 최전선에서 묵묵히 싸움을 계속하긴 했지만 친구와 아내와 무수한 사람들의 죽음을 직면해야 했고 패스트는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도시를 찾아와 뒤덮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현듯 찾아온 재앙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라 재앙 앞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투쟁해 나갈 뿐인 불완전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결말 같습니다. 이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패스트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 끝까지 맞서 싸운 리유와 자원보건대의 용기가 더욱 숭고하게 다가오죠. 결국 이 작품은 우리 앞에 패스트나 부조리나 사회악이 닥쳤을 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힘껏 대항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인류의 몸과 마음을 구하는 진정한 인류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용기와 인류애가 코로나 시대의 힘겨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